민주당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표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간 것인데 그럼 이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결국에는 국민이 다 이제 뒤집어 써야 하는 거죠. 노조가요 되게 독특합니다. 이분 모습 보시면 더 독특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호 위원장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노천으로. 위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저희 그 DX 부분 안건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적용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이 교섭을 진행했던 건데 그거를 지금 바꾸라고 하시면 좀 어렵죠.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교섭 과정에서 충분히 제안들에 대해서 변경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에 DX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배제됐던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용은 저희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 지금 현재 선거구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협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그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놓치지 않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전자 회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DX 부문 5만 명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저기 쓰셨더라고요. 누가 보면 삼성 회장인 줄 알았다고. 이게 사실 저게 지금 이재용 회장한테 삼성 노조가 지금 저 뭐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뭐를 얘기라는 게 아니라 지금 노조 위원장한테 지금 초기업 노조 위원장한테 지금 다른 노조에서 지금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지금 이 성과급의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업이익의 15%라고 하면 거의 지금 한 35조 원이 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따지기만 해도. 근데 이게 그 어떤 뉴스에서인지 제가 SNS에서인지 매우 표를 만든 걸 봤는데요. 무슨 캐나다의 그 국방비하고 맞먹는 수준이더라고요. 이 35조 원이라는 금액이. 근데 이게 사실 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직원들에게 좀 나눠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당초 사측에서 제안한 이 성과급이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사실 이제 부장급들이면요 거의 7억 원 정도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도 거의 한 3억 5천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시가 됐었다고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더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쟁의행위에 지금 돌입을 한 거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 쟁의행위가 적법하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사실 그 삼성전자 국민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배당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아니 국민들이 사실 삼성전자는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이 함께 키워온 기업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과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소비를 해주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개미들이 사실 이번 국장에 그 외국인들이 그 팔고 떠날 때 모두 그 매도세를 다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매수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코스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냥 잘해서 지금 나온 이익을 내가 그냥 다 뽑아먹고 나는 가면 그만이다. 이런 마인드로 가다 보니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차도 얼굴 뭐 돌리고 있는 것이죠. 관심을 돌리는. 미르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억억하다가 억하고 죽겠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YK 김님께서는 이러니까 삼천교육대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통과시켜놓고 왜 삼성전자 파업에는 뒷짐지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노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의 상당 부분이 노란봉투법 때문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분석이 사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노조 간의 협상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게 결국에는 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원청 간의 관계도 그리고 이제 어떠한 노조에 의한 피해가 발생을 해도 그것을 더 이상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예. 그러한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노조에서 이렇게 그 막무가내로 나와도 더 이상 뭐라고 이제 배상을 요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을의 시대인데 그 을 중에서도 갑이 생기고 을이 생기고 그래서 을 중에 갑들이 이제 정말 갑인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지금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장면 봤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노조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측하고 대화를 하라라고 해서 노조 위원장을 뽑아주고 수당을 거죠.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노조와 노조 간에도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서로 간에도 대화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대화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협상을 하고 나서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조 안에서도 그 협상 안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과연 이 노조 위원장이 이 노조를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노조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DX 같은 경우에 그 DX 부분에서 예. 노조가 한 4,000명씩 빠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DX의 노조가 지금 8,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4,000명이 빠졌다는 거는 지금 이 과연 이 노조가 그들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예. 것까지 저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그래서 분리하자. 솔직히 못 해먹겠다 이거. 네. 이거 단톡방에 잘못 올렸다가 잘못 예, 올린 거겠죠? 진짜 진짜 잘못 올린 거. 것 같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지금 단톡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분은 지금 분리하겠다 하자라고 하고 또 그 부위원장 분도 회사가 망하던지 말던지 우린 그거는- 쟁이에게 아. 나가겠다라는 네. 그런 아주 강성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유포가 되면서 더더욱이 지금 비난 여론이 이 상당하죠. 정도면 뭐 정말 심한 얘기까지 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중국에 넘기는 예, 맞습니다. 거. 예, 중국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예. 것도 있고 지금 또 뭐 온라인 상에서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정말 그냥 근로자들이 뭉쳐 있는 노조가 맞느냐, 예. 배후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뭐 북한에서 조정하는 거냐, 아니면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위해서 삼성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냐라는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평가까지 있죠. 환호를 지르고 있대요, 예, 진짜. 그럼요. TSMC랑 뭐 등등이 얼마나 예. 지금 신이 났겠습니까? 예. 사실 이 조금만이라도 이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요 글로벌 그 공급망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구축하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근데 그 신뢰도가 하락하는 순간 그냥 그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사실 장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애사심이라고는 1도 없으면서 근데 저는 회사의 과실만 따먹으려고 한다. 그 이송희 부위원장의 그 말은 전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잠깐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네. 홈플러스 노조만 보더라도 어. 지금 거기는 회사가 사라질 위기에 단식을 맞아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회사를 살려달라라고 단식을 하는 노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정말 어려웠을 때는 노조의 어떠한 그런 도움이나 이런 거 없이 회사가 정말 열심히 투자를 해갖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서 회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 노동자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이 예. 지금 그 우리 김영훈 장관님 있죠?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예. 보시면요, 우리가 고용노동부를 보면은 노동부에만 너무 치중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도 같이 챙겨야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노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있기 때문에 노동이 있는 것이고, 노동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있는 것인데 한 개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균형을 이룰 수 없다라는 네. 거를 그 노조에서도 좀 알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자 김성곤님이 나중에 민주당 입당하겠네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미 입당하신 거 그러니까 아닌지 근데 뭐 모르겠어요. 지금 관련해서 뭐 예. 민주당에서 어떠한 얘기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표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간 것인데 예. 그럼 이게 누가 책임질 거냐고. 아. 결국에는 국민이 다 이제 뒤집어 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이 뭐 예. 2%대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게 네. 결국에는 반도체가 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요, 이 반도체가 지금 한국에서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미국에서 뭐 그 젠슨 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예. 어딜 가냐면 대만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대만 가가지고 대만이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갈까. 우리 말고도 대체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예. 반도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노조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야. 것입니다. 네. 리좌이밍님 오셨어요. 역대급 안녕하세요. 시청자네라고 네. 해드렸습니다. 예. 두 분의 이 미녀가 계시니까 그러신 것 정말 같습니다. 많이 들어오신 예, 거예요. 그러네요. 예. 원래 감사합니다. 평소에 한 300명이 잘 안 네. 됐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아, 3만 명도 아니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00배 급증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분이 근데 최승호 위원장이 그리고 부위원장의 학력이 또 나오면서 또 일부 특정 지역을 또 그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예. 계신데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최승호 위원장은 예전에는 클레이 아트를 좋아했었대요. 네, 굉장히 이게 예,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건실한 청년이셨더라고요. 예. 이게 참 근데 정말 이게 돈 앞에 장사가 없구나, 눈이 뒤집혔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정부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 뭐 특별히 적극적으로 이 쟁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법원에선 제동을 걸어줬지만 예, 예. 다행히도 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SNS를 굉장히 자주 소통하면서 만기 침람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권을 존중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나온 게 다예요. 예. 그 정도여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지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쟁행위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의 배경에 당연히 노란봉투법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물론 대통령이 물론 뭐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지만 예, 충분히 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 왜냐하면 결국 지금 만약에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간다면 네. 정부에선 지금 긴급조정권. 긴급조정 결정 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긴급조정 결정을 누가 합니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 합니다. 예. 지금 노조 출신의 강성 노조 위원장 출신의 예. 장관이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긴급 조정권을 행사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럴까요? 삼성노조는 민노총이 아니니까. 민노총이 여기 아니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노총 출신이잖아요. 하지만 그죠. 하지만 결국 사실 이제 민주당 세력을 지지해주는 또 큰 축 중에 하나가 민노총이기는 합니다만 예. 결국 크게 본다면 모든 노동조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3전의 노동조합을 저지했다라고 한다면 예. 다른 민노총이나 등등에서도 우리도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노동계의 눈치를 결국.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3전 사태가 이렇게 오니까 특히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삼성전자 갔는데 하이닉스 갔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뭡니까? 현대자동차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갔어. 우린 더 많이 받아야 돼. 이런 거거든요. 이런 기조에 전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든 고용노동부 장관이든 좀 적극적인 행태를 취해서 이 쟁행위가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커다란 위험, 국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센스를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윤현정님께서 삼성전자 덜먹거리지 마셔요. 본인이 직원이라 해보세요. 뉴스만큼 연봉 안 됩니다요. 라고 해주셨. 뭐 이게
통계상으로 나온 거라서 예. 개인별로는 예, 조금 좀 다를 차이가 수도 있다라는 있을 점. 수 있죠. 그리고 예. 평균이라 그러니까. 예, 예. 그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도 연봉도 물론 차이가 납니다만 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문별로 사업부별로 지금 이 성과급을 분리해서 이제 지급을 하자라는 예. 것 때문에 또 맞아요. 내부적으로도 분쟁이 굉장히 크지 분열이 된 않습니까? 거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래서 사업부 분리하자, 예. 회사 분리하자, 회사 쪼개자 아, 이렇게까지 이거 참. 나오는 겁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이거 사실 이제 그 경영 조건 관련된 부분에도 이 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한 이 그게 노란봉투법이죠. 이 노동법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당초에 경영권은 기업에 주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원칙적으로 기업의 이익이란 거는 주주가 그렇죠. 그 자녀의 주식회사니까. 이익을 배당의 형태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주주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를 제일 같이 처음 지는 떠안는 사람이잖아요. 거죠. 예. 근데 근로자들은요. 그런 리스크는 지지 않잖아요. 회사가 망하고 손실이 나도 급여는 받아갑니다. 심지어 지금 이 노조의 그 임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회사 떠나면 그만이야. 회사 없어지면 그만이야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한테 회사의 존립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주어질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의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고 또 외국 기업들은 떠날 겁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외국 기업 없을 거예요. 예. 이렇게 강성인 곳에 안 그래도 우리나라 노조 강성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런 결정이 하나 잘못 나오면 정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S아니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긴급조정권 발동하면 삼전노조 파업에 민주노총이 지원할 것 같던데 이 가능성도 사실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이재명 정권은 머리에 지진 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민노총이 그러니 움직이면은?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예.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그 경기도지사 후보자인 양양자 후보자가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단식에 들어가지 단식하고 않았습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후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견도 내지 않고 있어요. 이거 민주당은 괜히 지금 발 잘못 담갔다가는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이게 힘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지방선거 앞에 표 떨어질까봐 표심 눈치 보느라고 아무런 의견 표명조차 못하고 함구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그 이송희 부위원장 학교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SNS에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닌데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게 지역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어제가 이제 5.18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5.18 기념식에 가서 했던 말을 저는 보면서 좀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5.18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해서 이제 직권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전남도청을 이제 내란 종식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지만 내란하고 뭔 상관이지?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 내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고까지 봐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념식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이미 정책적으로 준비가 다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준비가 됐다는 건 예산과 그리고 인력과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자꾸 국민들을 지역적으로 나누는 요소가 된다라고 보는 게 얼마 전에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군위였나요? 경북 군위에 가서 막걸리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정말 그냥 민생 행보였죠.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농촌 기본소득 신청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가서 이제 예산을 풀고자 할 때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과 범위가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이해까지 할 수 있으나 지금 대통령의 행보가 너무 특정 지역에만 이어져 있고 그러한 예산들이 전남 광주
특별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예. 이제 너무 집중이 돼 있고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특정 지역에게만 치우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게 우리가 피해받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이송희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예. 좀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만현님께서 현대도 자동화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 아틀라스 주셨습니다. 좀 사오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그 자동화도 이제 노조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됐죠. 예. 그런 상황들이 돼 버리는 모습들이었어요.